화요일의 남자 김재석입니다. 오늘 화면이 꽉 차요. 세 분이 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나태근 위원장님만 모시기로 했다가 그 화요일에 바람잡이 곽관영 위원장까지 불러가지고 셋이 이제 완전체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나태근 위원장님은 이제 구리에서 저같이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친한 형님이기도 하고, 관용이 형이 그 남양주 그 바로 밑에가 이제 구리예요. 그래서 두 분은 말하자면 지역구를 인접해 있는 두 이제 젊은 위원장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 많은데, 우리 형님이 하나하나, 또 우리 형님이 굉장히 시크해 보이지만 시크한 대로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영 재판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님. 정치 와수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현재 구리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태근입니다. 오늘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특별히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전해드리면은 또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고, 사실 저희 우리 김재섭 위원장 그리고 옆에 있는 곽관영 위원장 셋 다 평소에 이렇게 형제처럼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면서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정치인들이고 봐주시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오늘 성원해 주시면은 더욱더 저희가 용기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 아직 좀 긴장이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컨셉은 거의 약간 맥주 먹는 분위기다. 저 아저씨도 바뀌었어. 저 아저씨도 이제 원래 항상 각 잡고 오다가 그 이제 약간 바람잡이 컨셉으로 이제 저랑 스타일 비슷하게 막 입고 오는데, 아직 형님이 좀 그 얼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평소에 사석에서 저희가 자주 만나서 정치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태근이 형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법률가니까 또 법률가답게 정치를 보는 또 시선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님이 조금 더 이렇게 사석에서처럼 저희 평상시 동생들 대하는 것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항상 와수다 올 때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이제 해야 하는 이 레고기 때문에 이게 따서 이렇게 레고기 때문에 머리 안 자라요. 항상 이 머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옷이 좀 편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어디 지방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가 김재수 위원장 전화를 받은 거죠. 오늘 좀 올라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얘기 들으니까 나태근 위원장님 이제 우리 좋아하는 형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 저도 좀 여쭤보고 싶고 이런 것도 있어서 좀 그러니까. 급하게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렇게 셋이 모아놓으니까 셋이 다 지금 현직 수도권에 있는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이제 수도권 이렇게 그 주자들이 이렇게 젊습니다. 저희 이외에도 사실은 이쪽에 저희 인접으로 해서 이렇게 벨트처럼 쭉 지금 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30, 40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모일 때마다 새삼스럽게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오늘 이제 모신 나태근 위원장은 아까 법률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 게 현직 변호사면서 국정원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얘기해 보면 좀 무서운데. 이 법률적인 판단 이외에 좀 재미있는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오늘 하여가 내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얼른 달려왔습니다. 국정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정치 왔을 때 국정원 출신은 없거든요. 국정원 그 유명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 국정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음지여가지고 이제 저희도 항상 양지를 저희 양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이제 편하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저희가 그거 돈봉투 얘기부터 좀 하려고 했다가 이화영 재판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이화영 재판이 몇 시에 있었더라? 오전에 있었어요. 오전에 있었었나요? 10시에 있었었나요?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이 보니까 완전 코미디던데. 뭐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원래 그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죠. 그 이제 마지막 뇌관이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그 북한에다가 그 돈을
보내고 네. 쉽게 얘기하면 방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 의혹이 있어요. 근데 거기 껴 있는 게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다음에 이제 요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인데 이 양반까지 이제 김성태와 돈을 보내고 이화영이 관련이 돼 있고 여기까지는 지금 경찰이 거의 혐의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고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혹은 지시를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 고리인 건데 이화영 이 평화부지사라는 분이 최근에 입장이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재명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라고 입장이 선회된 이후에 두 번의 재판이 오늘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재판 여러분 얼마 전에 엄청 이제 화제가 됐었던 그 왜 부인이 나오셔가지고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나오셔가지고 깽판 쳤던, 그래서 파행됐거든요. 그 부분에 사실 그때 그날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를 재판에서 다룰 예정이었는데 부인이 당신 정신 차려 막 이러는 바람에 깽판이 나가지고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8월 5일 재판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부인이 아니라 그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사가 깽판을 쳤고 또 파행이 돼버리고. 형님, 근데 여기서 그 재판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그렇게 부부싸움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 부부싸움 해요? 뭐 조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네. 법정에서 이제 법관의 심증에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있는 일들은 웬만하면 자제하는 게 좋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다 이제 참작이 돼서 나중에 재판에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예. 아니 이게 막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랑 부지사 부인이랑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부부끼리 막 뭐 갑자기 이화영이 진술한 내용 당신 그 얘기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하는 그게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일이 통상 있나 싶어서. 그게 이제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되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지 보도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김성태 지금 쌍방울 전 회장하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뭐 방북 비용 대납이나 그리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특가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이제 공판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남편, 한마디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뭐 매수당했다, 플리바게닝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딜을 쳤다. 소위 말하는 딜 쳤다. 그렇죠. 네, 그 표현이 정확하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 측, 그러니까 H 법인 측이 그 딜에 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입장으로서는 지금 딜에 가담한 H 법인 측을 H 해광. 해고. 해광. H 저희 막 해도 돼요, 괜찮아요. H 법인 측을 해광. 더 이상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D 법인 측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 그거로 덕수.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 이화영 지사는 원래 본인이 뭐 그게 플리바게닝을 담당을 했든 뭘 했든 원래 본인이 그 같이 일하고 있던 그 법무법인과 계속해서 쭉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화영 그 부지사의 부인은 본인이 그 처음에 그 고용하고 할 때 본인이 다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거는 딱 본인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딱 그 내용이에요. 저 덕수 나왔네. 그러니까 이화영이 변호인 안 바꾸겠다. 본인이 그랬는데 왜? 근데 저 덕수는 그러면 그 이화영 부지사의 와이프가 원한 법률 사무소인가? 그런 거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작 이화영 본인은 빵에 있는 건 본인인데 본인이 진술을 했는데 남들이 나서서 저거 거짓말이야 이러는 상황이고 자기가 호흡을 맞췄던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 안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본인의 말도 아니라고 그러고 변호사도 바꾸려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가 가능한가요? 저렇게 될 수 있어요? 피고인의 의사 반해서 저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 당사자는 피고인이고 네.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에 맞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지금 부부는 또 일심 동체고 남편의 또 안위를 무엇보다 생각하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지금 남편이
어떤 검찰 측의 회유나 다른 걸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남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상황이니까 변호인을 새롭게 해고를 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서 당신의 그 앞으로 추후 재판에 좀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또 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 이제 법정에서 비화가 된 상황인데 근데 당사자가 재판정에 나가서 나는 우리 변호사랑 같이 일하겠다 그러는데도 부인이 바꿀 수 있어요? 원래는 소송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요. 소송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피고인은 이화영 씨고 이화영 전 부지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둘이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없다 그대로 고소하겠다 그러면 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겠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땐 형님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셨지만 그 둘은 별로 그렇게 일심동체 같진 않아요. 일심동지야 동지. 아니 운동권 동지. 이심 뭐 이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목소리가 좀 작으시다 가까이 좀 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판 이런 세상에 살다 이런 재판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저 법무법인 덕수라는 데서는 실제로 막 검사한테 당신이 변호사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막 난리쳤다 하더라고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사 보고 당신 이러니까 처음 들어봤다고. 검찰이 아니 어떻게 변호인이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이 변호인 덕수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하나님도 당신이라고 부른다. 그게 뭐가 안 되냐. 깜짝 놀랐어. 했더니 그 다음 더 웃긴 게 그럼 하나님이라고 해라. 라고 했다는 거야. 또 이게 무슨 재판장이 개 코미디가 돼버려가지고 나 진짜 오늘 그거 보고 이거 재판이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재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화영이 이재명 관련해서 자꾸 뭘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재판 과정 일부러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형님? 그렇지.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댓글에도 나왔는데 이제 이화영 신변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뇌관인 건데 하다 이제 변호사도 깽판을 친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진짜 김재수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거 일부러 그런다고 봐야 일부러 그런다고 봐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 끌어봤자 민주당에 남는 게 뭐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을 이번에 파행해서 20일이라니까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판 파행시키고 이게 얼마나 끌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재판을 어떤 지연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킨다 이러면은 이제 판사의 심증에 이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 따라서 사실관계나 증거 입증 그리고 추후에 이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은 재판부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깊이 개입하기는 좀 힘들고 왜냐하면 피고인은 방어권이 헌법상 보장된 또 방어권이 있고 변호인 조례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당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법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법정이 너무 소란스럽거나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죠. 아니 그 이화영이 구속만기가 10월 13일인가 13일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럼 구속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님? 구속 만기가 되면은 이제 구속 갱신 결정을 또 하죠. 또 갱신이 될까요? 이어서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와이프가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구속 만기가 되면은 당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딜을 가지고 지금 H 당신의 소송 대리인이 딜을 했고 근데 그 딜이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전 대표를 올가매고 당신을 그냥 그 도구로 쓰이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만 더 불리한 결과 그리고 이제 검찰이 예정대로 약속했던 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정치관법 위반 혐의로만 가볍게 처벌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계속 이제 재판에서도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죠. 말씀 중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라고 하셨는데 벌써 보내버리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가 너무 펼쳐지는 거지. 저도 이제 오늘 보면서 오전에 이게 워낙에 관심 집중된 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이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엄청 집중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번 재판까지 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거 초유의 사법방해 행위다 뭐 이러면서 비판하기도 했던데 또 민주당 의원들 막 떼거지로 찾아가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또 다른 딜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오늘 것도 사실은 이게 우발적인 어떤 파행 상황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치밀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하에서 이게 계획된 바행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액션을 하는지를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나오겠죠. 아 무서워 나는 또 막 약간 이재명 대표 얘기 이재명의 이자만 꺼내도 막 사람들이 신변 위협을 되니까 아이 그래 뭐 재판 얘기를 간단히 해보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돈봉투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슈퍼챗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미숙님께서 2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나태근 위원장님, 곽관용 위원장님, 김재섭 위원장님 세 분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리며 세 분 꼭 국회의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김미숙님께서 그 저희 스튜디오에 요걸 보내주셨어요. 우와. 네. 도나스를 보내주셨어요. 도나스를. 왜 도나스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나스를 보내줘 저희 잘 PD님이랑 나눠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도나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방송 나가면. 왜? 자꾸 다들 별명을 요구해가지고. 남나스 아니 남나스. 도나스가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봐도 잘 지었다 싶은데 이 남양주 뭐 붙이다 구리도. 구나스. 구리스. 구나스. 뭐 남나스 뭐 이런 걸로. 힘들어요 요즘에. 너 때문에. 좋습니다. 도나스로 정리합시다. 네. 도나스까지 하는 걸로. 부나스 뭐 이런 거 막 부산이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